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남 출신 중진 정치인들이 택한 선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체육회장을 민간에서 뽑는 첫 선거가 경남에서도 치러집니다.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하자는 취지지만 깜깜이 선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해 강진만 양식장의 새꼬막 집단 폐사 상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민들은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 20주년을 맞아 부산 경남의 이주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출신 중진 정치인들이 택한 선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 경남 최다선인 민홍철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인 김해갑에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산 하포 출신 이주영 의원 역시 자신의 선거구에서 6선에 도전할 전망입니다. 현역이 아닌 원외 후보들은 새로운 선거구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두 전임 경남지사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자신의 고향인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자신의 고향이 있는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와 대구 쪽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당의 대표를 지냈거나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정치인은 전략적 거점 지역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상수 전 창원시장은 자신의 과거 지역구인 경기도 의왕 과천에 무소속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쳐 지역 정가에선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현역 의원 불출마 등으로 공석인 선거구와 1년 만에 리턴 매치가 붙는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선거구는 또 다른 관심 지역입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경남은 16개 선거구에 지금까지 44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체육회장을 민간에서 뽑는 첫 선거가 경남에서도 치러집니다.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하자는 취지지만 깜깜이 선거 우려에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체육회와 18개 시군 체육회의 회장은 그동안 각 단체장들이 맡아왔습니다. 한 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사실상 세금에서 지원받는 만큼 단체장 입김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하자는 취지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오는 20일 경남체육회장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경남체육회와 18개 시군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인단이 뽑는 간접선거지만 민간에서 뽑는 첫 선거인 만큼 벌써부터 열기는 뜨겁습니다.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 모든 것을 한번 쏟아부어야 되겠다. 생활체육 활성화가 엘리트 체육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 시대 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 정신을 잘 살려가도록. 그동안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해오던 체육회장을 처음으로 민간에서 선출하다 보니 벌써부터 각종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나 총선처럼 공약집 같은 자료도 없고 공개 토론회도 열 수 없어 후보의 면면을 살필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 데다 민간 회장이 뽑히더라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야 하니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하자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체육인들이 직접 선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당선된 체육회장은 아무래도 체육계에 자율적으로 또 앞으로 발전 방향을 서로 의논하고. 게다가 일부에선 선거인 명단 유출로 인한 사전 선거운동 의혹 등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대만큼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 볼에 와닿는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크게 떨어져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낮 기온도 어제와 비교해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도, 진주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9도, 진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약한 기압골에 의한 눈날림이 있겠습니다. 이 눈구름대는 거창, 함양 등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기질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날씨 일교차가 큽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2도, 함안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0도, 양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5도, 산청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8도, 합천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남해 강진만 양식장에 새꼬막 집단 폐사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민들은 남강땡 방류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며 어피해 영향 조사와 껍질 처리 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남해군 선소마을 앞 강진만입니다. 바다 양식장에 뿌려놓은 새꼬막을 채취한 배가 작업선에 새꼬막을 털어놓습니다. 성한 새꼬막은 거의 보이지 않고 하얀 껍데기만 가득합니다. 새꼬막을 선별기 안에 넣고 돌리자 속이 빈 껍데기가 수북히 쌓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도 골라낼 껍데기가 많아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현재 이 강진만 지금 이 전체가 저 꼬막 폐사율이 새꼬막 폐사율이 지금 한 95%에서 건 100% 가까이 됩니다. 작업장 한쪽에 쌓아놓은 폐각이 새꼬막보다 훨씬 많습니다. 1톤을 수확하면 폐각은 20배나 많은 2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해 강진만에서는 매년 조개류의 집단 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피해 정도가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새꼬막의 폐사율은 지난 2014년 57%에서 지난해는 85%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해 인건비도 건지기 힘든 상황이지만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해 폐각을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폐사된 걸 그대로 놔두면 또 버리 썼기 때문에 좀 손해 가더라도 일단은 청소를 해내는 게 저희 어촌계 회원들의 마음입니다. 어민들은 남강댐의 집중 방류로 바닷물이 담수화되면서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당국의 다각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서 10월 남강댐의 방류량은 18,000톤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폐류 집단 폐사로 바다 양식장에는 수확의 기쁨 대신 어민들의 한숨이 가득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지난 9월 김해에서 한 20대 이주 노동자가 불법 체류 단속을 피하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 20주년을 맞아 부산 경남의 이주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부산 출입국 관리사무소 단속 반원들이 김해의 한 공장에 들이닥칩니다. 단속 대원이 도망가던 남성을 붙잡더니 목을 잡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와 함께 도망갔던 29살 태국인 A씨가 숨졌습니다. 지난 7월에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의 25살 젠지라 씨도 단속 과정에서 다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두 발목이 다 분쇄 골절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제 핀도 박았었고 무릎 있는 데까지 통기부수가 양쪽 다 발이 다 되어 있었어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혼자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이주 노동자들은 잇따른 사고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계의 간절한 외침은 살인 단속을 중단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인권이 무시된 채 단속에만 급급한 불법 체류자 대책에서 벗어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또 단속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준칙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속 중심, 단속 일변도의 이주 노동자 정책은 갖은 부상과 사망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의 날을 맞이해서 이 문제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단속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 80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 20주년을 맞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은 아직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상남도는 연말연시와 겨울 방학을 맞아 가볼 만한 도내 명소 3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가볼 만한 곳으로는 창원 빛의 거리와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을 추천했으며 연말연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거제 송년 불꽃 축제와 부자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의령 부자 솥바위 해맞이 행사도 가볼 만한 곳으로 소개했습니다. 도가 추천한 35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남 관광길잡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어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가칭 북면 1고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수차례 북면 1고 설립에 실패했고 창원시가 지난달 12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창원 북면 1고 설립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오후 산천군을 찾아 팸투어에 나섭니다. 제49회 소년체전 씨름 경남대표 1차 선발전이 오늘과 내일 고성군 씨름장에서 열립니다. 통영 VR 체험존 준공식이 오늘 오후 옛 향토 역사관에서 진행됩니다. 사천시 하늘 어린이 합창단 제2회 정기 연주회가 오늘 저녁 와룡 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진주시립 교향악단 제81회 정기 연주회가 오늘 저녁 경남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합천군 기해년 동지 팥죽 나누기 행사가 오늘 오전 시외 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립니다. 하동군 악양면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에코맘 산골 이유식이 악양면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유기농 이유식을 무상 공급합니다. 에코맘은 어제 악양면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아이들의 이유식이 시작되는 생후 6개월부터 13개월까지 8개월간 매주 수요일 각 가정에 이유식을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에코맘은 주로 하동 악양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해 이유식을 제조하는 업체로 지역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천시 산안면 병둔마을 지도자 정국정 씨는 어제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안 문화복지센터 터를 재선정하고 사업추진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씨는 사천시가 60억 원을 투입하는 민간 주도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 면장이 공동추진위원장이고 위원들은 면장의 영향을 받고 있어 면장 주도로 센터 터의 위치를 비싼 곳으로 변경했으며 특히 시청의 담당 과장이 바뀐 뒤 사업 내용이 달라졌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천의 한 군납 업체에게서 뒷돈을 받고 경찰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사천경찰서장 53살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명재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지만 수령한 금품의 규모 및 내역, 범죄 전력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57살 손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손 씨가 화재 위험에 취약한 상태로 병원을 방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허가 대리 진료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는 등 비용 투자를 하지 않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407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의 조기호 대표가 사임하면서 새 대표이사와 감독에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기호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고 김종구 감독은 올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누가 새 대표이사와 감독이 될지 후보군에 대한 이야기가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새 대표이사와 감독에 대한 선임 결정을 구단주인 김경수 도지사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영의 청년을 위한 첫 공간인 통영 청년세움이 어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통영 청년세움은 옛 한전 직원 숙소를 3단장해서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 청년 카페와 강의실을 갖추고 청년들의 휴식과 창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 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의령군회가 내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면서 주민 수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의령군 의회는 의령군이 제출한 예산안 4,467억 2,300만 원 가운데 농배수로 정비 사업과 농로 포장 사업 등 주민 수건 사업이 포함된 264건, 174억 400만 원을 사업 재검토 등의 이유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회는 정부 SOC 공모로 채택된 의령 동부 지역 수영장 건립 사업과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의령 테니스장을 비롯해 다수 국도비 지원 사업까지 삭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